자, 이번에는 퇴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4가지 퇴적 구조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퇴적 환경의 일부를 나는 점이 층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는 각각 대륙대, 해빈, 호수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대륙대는 해양 환경이죠. 해양 환경 중에서도 수심이 깊은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지자면 C에 해당이 되지요. 자, 해빈은 연안 환경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는 B입니다. 자, 그리고 호수는 육상 환경이므로 여기 그림에서 A에 해당합니다. 자, 옆에 있는 그 퇴적 구조는 점이층리이네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점이층리는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이는 퇴적 구조이다. 그래서 퇴적 속도에 차이가 생겨서 입자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그러므로 점이층리는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생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봅니다. 기억. A는 육상 환경에 해당한다. 호수였죠? 맞습니다. 니은. 나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생성된다. 바로 이것이 점이층리의 정의가 됩니다. 자, 디귿. 나는 B보다 C에 잘 생성된다. 깊은 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륙대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퇴적 구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퇴적암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퇴적암은 만들어질 때 속성작용을 거칩니다. 이것은 용융이라든지 변성작용과는 열과 압력이 훨씬 더 낮은 상태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생물이 깔리더라도 이것의 사체나 유해가 보존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흔적들을 가리켜 화석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에 있는 화석을 통해서 당시 암석이 어떤 환경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쇠설성 퇴적암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작은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층리라고 하지요. 층리는 서로 다른 크기와 성분을 가진 입자가 쌓여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입자가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할 수도 있고 유기물이 많았다 적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층마다 색깔과 입자의 크기, 그 외의 특징들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층리가 있다라는 것은 퇴적암의 종류 중 하나다. 특히 쇠설성 퇴적암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입자가 큰 여암보다는 입자가 작은 셰일에서 잘 나타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북 부안에 있는 채석강인데요. 채석강에서는 이렇게 얇은 퇴적 입자들이 쌓여 만들어진 층리가 잘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래에는 색깔이 어둡고 위로 갈수록 밝은 부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수, 사도에 있는 층리인데요. 여수, 사도는 공룡 발자국이 나온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위쪽 지층의 색깔이 다릅니다. 바로 유기물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층리라는 것들, 퇴적암의 특징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퇴적 구조입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연은, 건열, 점이층리, 사층리의 4가지 퇴적 구조를 배웁니다. 이것은 당시 퇴적 환경의 지시자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환경, 그리고 흐르는 물이나 바람의 방향,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퇴적 구조에서는 단면과 층리면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지층을 수직 방향으로 잘랐을 때의 그림인 단면입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층리의 경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르는 것이 단면이었다면, 자, 요렇게 잘랐을 때 나오는 문양, 바로 그것을 층리면이라고 합니다. 특히 층리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연흔이나 건열에서 단면과 다르게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재 1번 들어가겠습니다. 퇴적암은 생성 과정에서 용융점 이하의 열과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 생물의 흔적인 화석과 생성 당시 환경의 지시자인 퇴적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 환경, 유수나 바람의 방향,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줍니다.
지구과학원에선 4가지 퇴적 구조가 나왔었죠. 바로 아까 말했듯이 연흔, 건열, 사층리, 점이층리였습니다. 특히 연흔과 건열은 지층을 수평 방향으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단면인 층리면,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잘랐을 때 단면 모양이 단면, 바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이것이 단면인지 층리면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람이나 바닷물의 흐름으로 인해 그 퇴적층에 물결 모양의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연흔이라고 하지요. 연흔은 호수나 얕은 바다의 퇴적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막 환경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인지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그림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마치 뱀이 흘러간 듯한, 뱀이 흘러갔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뱀이 기어간 흔적처럼 나와 있죠? 바로 이런 모양이 나타나 있는 연흔은 층리면을 관찰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도 이런 모양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있죠? 바로 이것이 단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2가지 그림을 주고 어느 것이 층리면인지 어느 것이 단면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연흔이 바다 환경에서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바다에서 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연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흔의 단면은 역전되지 않은 지층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위쪽입니다. 다시 말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물결 모양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를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연흔의 흔적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면 역전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토층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벌어진 흔적을 건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논두렁에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을 경우 논바닥이 갈라진 듯한 형태,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형태의 무늬가 보이죠? 바로 그런 형태가 건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연흔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층리면입니다. 여기 가운데에도 있네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쐐기 모양 형태로 있는 것이 단면입니다. 여기에서도 층리면 그리고 단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열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것이 육지 환경인지 아니면 바다 환경인지를 묻는 것, 그리고 당시의 환경이 건조했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건열이 만들어질 때 주된 암석이 여감이었는지 셰일이었는지를 묻는 것,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건열도 쐐기 모양, 그러니까 단면으로 봤을 때 이 쐐기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아래로 내려간 쪽이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쐐기 모양이 이렇게 위로 뾰족했다, 그러면 얘는 역전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2번째 보겠습니다. 호수와 얕은 바다에 쌓이는 퇴적물 표면에 바람이나 바닷물 등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물결 모양의 무늬를 연흔이라고 합니다. 연흔은 과거 수심이 얕은 호수나 해안가 그리고 사막 환경에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연흔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보기가 있으면 이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열은 건조지역 퇴적층의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갈라진 자국입니다. 사막의 습지, 건조지역의 얕은 호수에서 잘 생성이 됩니다. 즉, 건열이라는 것은 육상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퇴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적 입자가 작을수록 뚜렷합니다. 그래서 모래가 주 성분인 사암보다 진흙이 주 성분인 셰일에서 잘 나타납니다. 연흔과 건열은 아까 말했듯이 단면 그리고 층리면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층리에 사는 경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층리의 면이 경사져 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을 사층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흐르는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물과 바람의 흐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리를 보게 되면 과거 물이 흐른 방향, 바람이 부는 방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렇게 눕혀진 형태의 사층리가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로 물이나 바람이 흐르는 방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층리면이 있고 사층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역전되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평행하게 눕혀있는 면이 위쪽이면 역전되었다, 아래쪽이면 정방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사층리는 물이 또는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지역에서는 침식이 주로 일어나고 2번 지역에선 퇴적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면을 따라서 퇴적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층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사층리가 나타납니다. 이를 보고 물과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층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흙탕물을 한꺼번에 가라앉히고 가만히 두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입자들은 바닥에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떠 있거나 나중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층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층의 아래쪽에는 입자가 큰 것이, 그리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은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한 지층 내에서 입자 크기가 점점점 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러한 퇴적 구조를 가리켜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점이층리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큰 입자,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은 입자가 쌓이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반대로 나타났다 라면 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층리가 역전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특히 입자 간의 퇴적 속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해양 환경, 아주 조용하고 아주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점이층리입니다. 그래서 강의 상류에서 속력이 갑자기 줄어들어 퇴적물이 쌓이는 선상지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선상지는 육지 환경으로 퇴적물 입자가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를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점이층리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분급은 층층이 따져보게 되면 양호한 편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점 선상지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사층리는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퇴적물이 경사지게 쌓여 나타난 퇴적층입니다. 경사가 누운 형태를 보면 바람과 유수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아래쪽은 중력에 의해 더욱 누운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지층이 역전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흐름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아마 위의 그림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점이층리는 폭풍 후 때의 호수, 대륙 사면에서 퇴적층의 붕괴와 같이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일 때 퇴적 속도의 차이로 인해 형성됩니다. 보통 수심이 깊은 해양 환경인 대륙대에서 발견된다고 출제되며 유속이 느려지며 만들어지는 육상 퇴적 환경인 아까 말했었죠? 선상지와의 구분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이층리가 선상지에서 나타난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이것은 틀린 설명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퇴적 구조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퇴적암 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A부터 있죠? A부터 간단히 봅시다. A, 인천의 대이작도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변성암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구과학원에서는 변성암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대이작도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B,
경기도 화성, 시와오인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와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공룡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공룡이 나왔다라는 점, 여기가 중생대, 육성층,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 전남 해남입니다. 우왕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도 시와오와 마찬가지로 중생대에 공룡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자, D, 제주도. 제주도는 신생대 때 현무암 지형입니다. 그래서 신생대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월봉이 있죠. 바로 응유암이 쌓여져 있는 퇴적층입니다. 이러한 지형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경남 하동과 고성. 여기도 공룡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로 덕명리 해안이라고 해서 공룡 발자국이 자주 출제가 되지요. 자, 그 다음 경북 포항입니다. 자, 포항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나올 때 어디가 나오냐? 바로 신생대 퇴적층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강원도 태백지역. 태백지역은 항상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구문소, 이 지형입니다. 여기는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그래서 석회암층이다. 자, 그러면 무슨 화석이 발견되느냐? 바로 삼엽충이 발견된다 라는 점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나오지 않은 점,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인데요. 아까 층리에서도 봤었죠. 바로 중생대 때 퇴적된 지형이다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질시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생대 우리나라 지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보시는 대로 강원도 태백 구문소라는 지형의 석회암 지형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삼엽충 화석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중생대 퇴적암 지형은 육성층입니다. 육지나 호수에서 퇴적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대의 또 다른 표준 화석인 암모네이트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아까 말했던 경기도의 시와호, 그리고 경남 고성 덕명리 해안, 해남의 우왕리, 그리고 여수 사도 낭도리, 이런 지역에서 공룡 관련 화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산반도, 그리고 부안의 채석강, 마이산 같은 지역은 그냥 중생대 퇴적 지형이다 라고 가끔 출제가 되긴 합니다. 자, 여기는 경남 고성 지역의 지질조사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지질조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북 부안에 있는 채석강 지형이죠. 채석강 지역에서는 층리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산 같은 경우 중생대 육성층인데요. 타포니라고 불리는 지형, 풍화혈인데요. 혈이 이제 구멍혈입니다. 그래서 풍화에 의해서 여기에 끼어 있던 광물들이 떨어져 나간 그런 지형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주로 햇빛을 받는 지역, 그러니까 남쪽 사면에서 주로 만들어지긴 합니다. 타포니 지형은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자주 물어보던 지형 중 하나였는데요.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생대 지형은 거의 물어보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화성암 관련해서는요, 철원 또는 한탄강의 주상절리,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퇴적층으로는 역시 제주도와 포항 지역을 물어봅니다. 자, 포항 지역에서는 고래 화석이 발견되었다 등의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수월봉에 있는 응유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퇴적암 지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채석강 중생대죠. 변선반도 역시 중생대 퇴적층이자 층리입니다. 태백 구문소의 석회암 고생대 지층이지요.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자, 해남 우왕리 퇴적층 공룡 관련된 지역입니다. 여수 낭도리, 고성 덕명리, 경기 시와호 모두 중생대 육성층입니다. 공룡과 관련돼 있지요. 제주도 응유암 수월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신생대 때 응유암 퇴적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질시대를 대단위로 구분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암석과 지형은 변성암 성분이었으며 고생대부터 퇴적암 지형이 나타납니다. 고생대 초기 석회암층인 강원도 태백, 구문소 지형은 석회암으로 주로 구성되며 당시 대표적인 해양생물인 삼엽충 화석이 발견됩니다. 중생대에는 육상 환경으로 공룡 관련 화석만 발견됩니다. 암모나이트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 전남 해안군 해남군 우왕리, 전남 여수시 낭도리, 경기도 안산시 시와호 등이 있습니다. 공룡과 관련이 적은 중생대 퇴적 지형으로 전북 진안군 마이산, 전북 부안군 격포리 해안, 채석강이라고도 불리지요. 이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채석강은 거대한 층리가 특징적인 지형입니다. 신생대의 대표적인 퇴적 지형으로는 포항과 제주도가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신생대 고래화석이 발견되며 제주도에서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 응해암층의 작은 동산인 수월봉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퇴적 구조와 퇴적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